(2월) 넷째 주 봄꽃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당에 있는 대표적인 봄을 날리는 식물인 홍매화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자생하는 부순나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부순나무는 흔하지 않는 자생 상록 화렵수입니다. 특히 향기가 매우 좋고 잎과 꽃에서 진한 향기가 나는 식물인데 정원수로 소개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특히 부순나무는 그 피자 식물 중에 꽃피는 식물 중에 가장 원시적인 식물군인데 그 식물의 특징이 수술, 암술 숫자가 많고 꽃잎, 꽃받침이 구별되지 않고 이들이 모두 나선상으로 화축에 배열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식물입니다. 특히 잎은 그 털이 없이 매끄럽고 깔끔해서 정원수로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남해 안에서도 겨울철에 동해를 쉽게 입지 않아서 정원수로 추천하는 수종입니다. 뿔람천입니다. 뿔람천은 우리나라 자생종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정원수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원수로 이용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키가 1m 내외로 그렇게 크지 않고 관목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줄기가 밑에서 올라오는데 하나의 단점은 잎 가장자리에 가시가 발달되어 있어서 스치게 되면은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긴 화축에 노란 꽃들이 조롱조롱 달리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특히 꽃잎, 꽃받침들이 이 하나하나씩 다 떨어져 있는 이런 특징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서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진달래과의 마치목으로 일본에서 정원수로 자주 이용되는 식물입니다. 꽃들은 겨우 내 줄기에 피어 있다가 이른 봄에 개화를 하게 되는데 개화 시에도 종 모양으로 이렇게 조롱조롱 달려서 밑으로 쳐져 있고 나무 전체에 엄청나게 많은 꽃차례들이 달려 있어서 정원을 화려하게 만드는 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목의 장점은 특히 늦게 자라기 때문에 따로 전정하거나 수영을 가꿀 필요가 없습니다. 인동과의 길마가지입니다. 인동과 식물 중에 가장 일찍 꽃이 피는 식물로서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꽃은 서로 2개씩 가지에 마주나고 열매 역시 붉게 2개씩 마주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살구와 매화의 교잡종으로 생각되는 식물입니다. 꽃은 매화보다는 진하고 살구보다는 약간 연한 이런 색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장미과에 속하는 많은 과실수들은 꽃잎, 꽃받침 숫자가 5개, 오수성이고 수술이 굉장히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적골목이라고 하는 딱총나무입니다. 인동과에 속하지만 현재는 딱총나무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딱총나무를 우리가 적골목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비유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뼈의 관절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가지를 꺾으면 중앙이 비어있는 이런 특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절이 좋지 않을 때 한방에서는 이 적골목 딱총나무를 따려서 한약재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육지에는 딱총나무가 널리 분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울릉도에 가면은 마로줌 나무가 있습니다. 딱총나무와 마로줌 나무는 쉽게 구별이 되지 않지만 2개를 같이 심어놔 보면은 굉장히 꽃 차례가 딱총나무는 위를 향하지만 이 마로줌 나무는 아래로 이렇게 처집니다. 그래서 학명에서 펜둘라라는 학명을 쓰고 있습니다.
열매도 역시 아래를 향합니다. 그래서 약촉나무 잎보다는 약간 큽니다. 화소도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크다는 특징 때문에 변종 처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마로줌 나무의 이제 화서인데 이제 꽃이 피면 무거워져서 이제 화서가 축 처지게 됩니다. 열매가 열리면은 역시 붉게 물들어서 아래로 처져 있는 마로줌 나무입니다. 다음은 장미과에 속하는 비파나무인데 일본 사람들은 다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원에 하나씩 심었습니다. 잎은 차로, 열매는 과실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 열매가 익기까지는 이른 겨울에 꽃이 피고 그 냉해가 입지 않으면 쉽게 수정이 돼서 과실이 있게 됩니다. 다음은 회양목과의 회양목입니다. 우리나라 중부지방 석회암 지대에만 자라는 식물입니다. 성장이 늦어서 나무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주로 과거에 도장을 만드는 도장 파는 나무로 알려져 있는 것이 회양목입니다. 다음은 붉은 대극입니다. 대극과에 속하는 붉은 대극은 실제로 우리나라 전역에 넓게 분포하지만 이른 봄에 자라서 붉게 자라서 4월이면 성숙이 끝나서 윗대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 붉은 대극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중부지방까지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성숙이 되면 녹색으로 변하지만 어릴 때는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은 특히 계곡의 돌무더기 주변에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붓꽃과의 크로커스입니다. 크로커스도 이른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인데 구근이 발달되고 이와 같은 구근에서부터 이른 봄에 노란꽃, 흰색꽃이 피게 되는데 아침에 햇빛이 쨍 들면은 꽃잎이 열렸다가 해가 지면은 꽃잎이 닫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붓꽃과의 특징은 꽃잎 꽃받침이 3의 배수, 삼수성인데 역시 이것도 꽃잎 꽃받침 구별이 안 돼서 6장이 안쪽에 석장, 바깥에 석장에 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로커스들을 우리가 정원에 많이 심게 되고 이른 봄에 가장 먼저 구근 중에 이런 크로커스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특히 흰색 꽃은 노란 꽃에 비해서 굉장히 청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근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매해 구근들을 캐서 구근들을 분리시켜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심어주게 되면 구근들이 크게 자라고 꽃도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구근들을 이식을 시키지 않으면 구근들이 매해 지나면서 여러 개가 뭉쳐지게 되는데 이 뭉쳐질 경우에 모든 구근에서 꽃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몇 개만 올라오기 때문에 성장이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캐서 나눠주게 됩니다. 다음은 미나리 아제비과의 복수초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는 식물로 제주도에 있는 거 가지 복수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별이 참 힘든데 복수초의 특징들은 이른 봄에 노란 꽃들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꽃잎들이 수정이 되면 하나씩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 복수초는 꽃잎 꽃받침 역시 구별이 되지 않고 수정이 되면 이렇게 열매가 열려서 골똘의 열매들이 저렇게 열리게 되고 이 열매가 안 속에 성숙된 종자들이 터지게 되면 이렇게 어린 개체들이 다음에 많이 자라게 됩니다. 다음은 작약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작약과 목단이 있는데 목단은 목질화된 줄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고 가지의 줄기의 위나 가장자리에 눈이 생기게 되는데 작약은 초본성입니다. 그래서 이른 봄에 촉이 올라오고 그 촉이 자라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다음은 대극과에 속하는 산쪽풀입니다. 특히 제주도에 주로 자라는 산쪽풀인데 우리나라 남해안에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암꽃과 숫꽃이 분리되어서 피는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련과에 속하는 목련입니다. 목련의 꽃은 아린으로 덮여 있습니다. 아린은 겨울 눈인데 이 눈이 털이 있는 눈들이 껍질이 벗겨지게 되면 아린이 벗겨지면 안에 또 타겹이라고 꽃을 싸고 있는 보호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겹까지 떨어지게 되면 안에 흰색의 꽃잎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가지 끝에 보면은 선이 있는데 이게 타겹흔이라고 그래서 목련과의 특징입니다. 목련은 특히 가지의 끝에 하나씩 정생하는 꽃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생화서, 단정화서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봄에는 여러 가지 그 순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왕원출이라든가 돌나물이라든가 쑥이라든가 냉이라든가 뭐 이런 잎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데쳐서 봄나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풍나물도 역시 나물로 이용하고 있는데 사년과에 속하는 방풍나무는 2년생입니다. 2년째에 꽃이 피고 그 종자가 떨어지면 이렇게 어린 개체들이 자라게 됩니다. 섬초롱은 초롱꽃과에 속하는 식물로 울릉도 특산이고 어린 순도 역시 나물로 씁니다. 층층나무과의 산수유도 정원수로 많이 이용하는 식물입니다. 특히 이 산수유는 저희 아버님께서 기르던 것들을 가져와서 저희 집에서 20년 동안 키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